안녕하세요 레이맨 여러분, 엠다 살가드입니다. 네, 6월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했네요. 저기 듣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저도 지금 선풍기 틀어놓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더우니까 여러분 준비 철저히 하시고 여름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살 토크는 한 시즌이 끝났으니까 한 시즌 최우수 선수들을 한번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살 토크 19를 소개해야겠죠? 언제나 저를 도와주시는 토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티 나왔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아주 무더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요즘 같은 더위를 나오고 계신가요? 대방에는 에어컨도 없고 그냥 흡흡기 안 들어 버티는 건데, 저희 집이 대가족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는 집안인데, 우리 집은 그래서 에어컨 이런 것도 할아버지 잘 안 쓰셔. 그냥 더우면은 닭 한 마리 그냥 국 구워 먹고 체력전이야. 땀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이 여름을 나는 게 우리 할아버지 덕목이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고, 그 덕분에 저는 여름에 맛있는 거 잘 얻어먹죠. 그래서 우리 집은 체력전입니다. 체력전으로 버티다가 텔나지 마시고 더우면 그냥 에어컨 트세요. 토티님께서는 어떻게 여름 잘 나시는 타입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위보다는 더위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4계 중에는 개인적으로 여름이 생활하기에는 가장 편한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저희 집이 좀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바람도 좀 잘 부는 편이고, 저도 뭐 이렇게 에어컨이나 그런 거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편은 아닌데, 여름은 그래도 버틸만 하지 않나. 그냥 저는 제 체질에는 뭐 어느 정도 맞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여름, 초여름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이제 여름이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우리 또 유로도 보고 쿠파도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꼭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시즌 베스트입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경기가 치러지고 많은 선수들이 자기의 그 기량을 뽐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한 11명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즌 베스트가 우리가 전반기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반기에 뽑힌 걸 이제 토티님께서 멀티미디어 게시판에 그 예쁘게 정리를 해서 올리시기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이 끝나고 하는 베스트는 어떤 선수가 버텼는지, 어떤 선수가 새로이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되실 겁니다. 네, 먼저 제가 가져온 건 전반기와 동일하게 라리가 유망주 베스트 11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 팀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했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반기와 동일합니다. 라리가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해준 93년생 23세 이하 선수들로 선정을 했고요. 포메이션은 4-4-2로 했고, 선수들 몇 명을 전체적으로 봐도 전반기에 뽑았던 베스트 11과 대동소이한 그런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골키퍼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얀 오블락을 뽑았는데, 이 선수는 뭐 유망주 범주에 가두지 않아도 이미 세계국급 골키퍼가 됐고, 실점 통계나 활약 순도 면에서 오블락을 뽑지 않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왈가왈부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바로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수비진 포백을 이제 설명을 해보면, 좌우 사이드백에 셀타의 요니 카스트로, 그리고 오른쪽이 발렌시아의 주안 칸셀루, 이렇게 두 명을 뽑아봤는데요. 요니 같은 경우는 이 나이대 주전으로 뛰는 지금 라리가 수비수들과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좀 격차를 벌려놨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후반기에는 라이트백이나 센터백도 소화를 하면서 시즌 전체적으로 포백 4자리를 거의 다 뛴 셈인데 아주 완성도 높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반대편의 칸셀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선수는 사실 향후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라이트백 자리에는 칸셀루 외에도 괜찮은 후보군이 몇몇 있었는데, 뭐 레알 소시에다드의 엘루스톤도라든가 그라나다의 폴키에 뭐 이런 괜찮은 그 나이대 라이트백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하고 비교해봐도 향후에 좀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릇, 또 기술적인 부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칸셀루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앙 수비수 2명을 이야기한다면, 아틀레티코의 호세 히메네스, 그리고 비아레알의 에릭 바일리, 이 2명을 뽑았습니다. 히메네스는, 이 선수는 이제는 설명이 좀 굳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바일리 같은 경우는 사실 라리가 센터백 하면 대부분의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히메네스에 많이 향해 있지만, 바일리도 이제는 라리가에서 수위급 반열에 오른 확실한 그런 센터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새 보니까 뭐 맨유로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안정적이고 이 나이에 선수들 중에서는 손에 꼽힐 만한 그런 활약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일리 이 친구는 프리미어리그로 이적설이 있는데 잘 버틸까요? 이 친구가? 뭐 단단하긴 한 것 같던데 우리 레알이랑 할 때 보니까 어떤가요? 듣기로는 이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이 4천만 유로 정도가 되는데 맨유가 그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지불을 해서 뭐 데려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그 정도 몸값에 100% 부합하는 선수인지는 그러니까 당장 그 정도의 선수인지는 모르겠는데 향후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본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발이 굉장히 빠르고 자기 피지컬도 어느 정도 적절히 활용할 줄 알고 뭐 태클 기술이라던가 뭐 공중볼 여러 면에서 아주 밸런스가 잘 갖춰진 센터백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든 어느 리그든 가서 문제없이 자기 기량을 잘 뽐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4-4-2의 중원 두 자리를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아틀레티코의 사울 그리고 에이바르의 곤살로 에스칼란테 이 두 명을 꼽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앞에 소개한 뭐 오블락이나 히메네스처럼 많이들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에스칼란테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국내 이 선수가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진 게 안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은 주목과 찬사를 받아 마땅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왕성한 활동량과 체력, 또 투지를 바탕으로 해서 팀의 중원에 아주 헌실적으로 기여를 하는 선수고요. 이 선수가 뭐 최근에는 이적설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데 라리가에서 아주 경쟁력 높은 그런 중앙 미드필더로서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와이드, 이선 포워드 두 명을 소개를 하면 왼쪽이 비아레알의 데니스 수아레스 그리고 오른쪽이 에스파뇰의 마르코 아센시오 이 두 명을 뽑았고요. 데니스 수아레스 같은 경우는 비아레알 공격의 천병으로서 볼 운반이라던가 스루 패스 이런 부분에 아주 한 시즌 동안 농익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비아레알이 챔스권을 사수하는데 매우 가시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센시오는 앞서 소개한 몇몇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유망주 딱지를 떼고 봐도 객관적으로 훌륭한 퍼포먼스였다. 라리가 첫 시즌인데도 공격 포인트나 영향력 면에서 손꼽을 만한 아주 놀라운 플레이를 한 시즌 동안 아주 완성도 높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전방 두 자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 선수들은 전문적으로 스트라이커 자리를 소화하는 선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이 나이대에 지금 라리가에서 뛰고 있는 스트라이커 중에는 딱 얘다 싶은 선수가 없어서 제가 좀 꼼수를 썼죠. 네. 소개를 하면 아틀레티코의 야니 카라스코 그리고 빌바오의 이냐키 윌리엄스 이 두 명을 뽑았습니다. 카라스코 같은 경우는 챔스 결승전을 통해서 레메분들도 이 선수의 무시무시함을 확인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틀레티코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아주 현란하고 파괴력 넘치는 그런 포워드를 잘 영입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냐키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사실 후반기에는 좀 큰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빠져있기도 했고 좀 그런 공백 기간도 있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공격진에 이 선수가 빠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감히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수가 이제 프로 무대에 올라와서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날이 갈수록 무서운 선수로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아마 다음 시즌에는 이 선수가 리가에서 두 자릿수 득점은 무난히 찍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투티님의 유망주 베스트 11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 베스트 11에 선정된 선수 중에 아센시오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고 그 외에 한 명 데려오고 싶다면 누굽니까? 전반기에도 이 같은 질문 했을 때 저는 셀타의 요니 카스트로를 꼽았었는데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겠죠. 현실성 배제하고 그냥 한 명 데려올 수 있다면 그냥 마음대로 한 명 데려올 수 있다면 사울 정말 데려오고 싶습니다. 사울이 후반기에 너무너무 잘했어. 좀 국가대표 탈락한 게 좀 아쉬운데 네 어쨌든 사울 네 투티님의 유망주 베스트 11 잘 들어봤고요. 저는 이제 유망주가 아닌 일반 성인 선수 베스트 11을 꼽아봤습니다. 저는 한번 꼽아보니까 결국 1, 2, 3 바르샤, 레알, 아틀레티 여기서 다 뽑았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축구 식견이 좁다는 이야기겠죠. 좀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뽑아볼 텐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골키퍼 누군지 이제 서로 확인해 볼 때 깜짝 놀랐어요. 똑같았습니다. 아틀레티의 얀 오블락 골키퍼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투탱님께서 이제 뭐 오블락 뽑았다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렇게 겹치면 좀 그렇지 않나? 좀 바꿀까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되니까 오블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오블락은 딱히 이견이 없죠. 근데 오블락이 시즌 전경기 나왔죠. 38경기 나와서 단 18점을 실점한 게 전부예요.
2위인 브라보가 22점이니까 4골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특히 브라보는 중간에 좀 결정도 한 선수였는데, 그럴 정도로 오블락이 이번 시즌 빅리그 키퍼 중에서 가장 압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 오블락이라는 선수의 그런 영향력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 내에서 잘 발휘된 것 같고, 여러모로 베스트 골키퍼였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골키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센터백 2명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승팀 바르셀로나의 피케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고딘을 뽑겠습니다. 피케야 지난 시즌부터 정신을 차렸다는 이야기가 많죠. 게다가 이제 그런 수비 상황에서의 판단력뿐 아니라 공격 가담도 잘해서 이제 그 바르셀로나의 부족한 높이를 보완해주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뽑았고요. 고디는 말할 것도 없죠. 상대를 좌절시키게 만드는 수비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잘해서 솔직히 내가 그 팀을 상대로 하는 공격수라면은 그냥 좌절했을 것만 같은 그런 센터백입니다. 고디 너무너무 잘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첼시 우승했으니까 레알이 라모스나 페페를 좀 생각은 했었는데, 라모스는 부상으로 좀 결정한 기간이 많고, 그 결정한 기간 동안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선수가 베스트라고 뽑기 어렵고, 또 페페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듬성듬성 부상으로 빠졌더라고 하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 빅3 중에서 출전 시간이 가장 적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페페가 잘하긴 잘했지만은 꾸준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라이트백은 많이 고민한 끝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후안 프란을 뽑았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비아레알의 마리오 가스파르를 뽑았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정말 잘하다가 시즌 막판에, 시즌 후반기에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털리고, 그러니까 그 꾸준함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좀 못했다. 델보스케 감독도 결국은 카르바를 선택했죠. 그럴 정도로 시즌 후반기에는 오히려 그 전반기를 좀 날렸던 카르발이 훨씬 나을 정도였고, 또 전후반기를 합쳐서 본다면은 이 후안 프란이라는 선수가 갖고 있는 활동량이나 오른발 크로스, 이런 경기 기여하는 능력, 이것이 여타 다른 리가의 라이트백들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안 프란을 뽑았고요. 레프트백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마르셀로입니다. 마르셀로 굉장히 잘합니다. 말할 게 없죠. 이 왼쪽 공격수인 호날두는 오히려 중앙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이고, 그 빈 왼쪽 공간을 레프트백인 마르셀로가 직접 올라와서 패스뿐 아니라 거의 플레이메이킹에 가까운 수준까지 공격을 이끄는데, 이런 면에서는 마르셀로가 지금 리가 레프트백 중에서는 가장 기술이나 그런 전술적인 활용도가 높다, 최고다, 이렇게 해서 리가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비수는 4명이고요. 이제 올라가서 미드필더를 이제 제가 3명을 뽑아봤는데, 이 역시 이제 빅3에서 1명씩 뽑았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의 부스케츠, 세계 최고의 홀딩이죠. 입이 아플 정도로 정말 잘하는 선수고, 그와 함께할 파트너로서 루카 모드리치.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가장 많이 보시는 레알 매니아 분들이니까 왜 모드리치가 리가 베스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미들의 한 축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토니 크로스도 있고, 이번 시즌 공격적으로 뛰어났던 이니에스타도 있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뽑은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장인 가비를 뽑았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 촐로 시메오네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촐리즘이라고 하죠. 이 전술적인 특징을 이 가비라는 선수가 이제 그 촐로 감독의 페르소나로서 피치 위에서 투영을 해준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네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비 외에도 이번 시즌 라리가에 이니에스타라든가 토니 크로스, 브루노 소리아노 이런 리가 수익급으로 아주 탑을 다투는 미드필더들이 많았는데, 그 선수들을 제치고 혹시 가비를 뽑은 좀 특별한 이유라든가 우리 선수에게 감명받으신 부분, 그런 게 혹시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 팀의 전술적인 방향성을 이 가비라는 선수가 이끌어간다 생각을 해요. 그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드는데도 활동량 좋고 수비력도 여전하고, 이렇게 골을 잘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은 이제 중거리도 한 번씩 이제 뻥뻥 쏘면서 상대 긴장도 시켜주고, 그래서 4-4-2 전술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중원의 리더 역할을 가비란 선수가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어서 공격수 3명을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정마 스트라이커는 피치치, 루이스 수아레스를 뽑았습니다. 사실 메시나 네이마르가 약간 기복을 탄 시즌이었죠. 그런데 이제 MSN 라인에서 M하고 N이 부진한 가운데 S가 제 역할을 했습니다. 수아레스가 그 바르셀로나가 사실 우승을 놓칠 뻔한 시기가 올 뻔했었잖아요. 약간 팀이 전체적으로 부진할 때. 근데 그때 이제 수아레스가 3골, 4골 이렇게 퍼 넣으니까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하기 싫어도 해야죠, 이렇게 하면. 그런 면에서 수아레스 이번 시즌 베스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 공격수 한쪽은
우리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 선수를 뽑았는데요. 사실 이번 시즌 정말 호날두가 많은 그게 있었죠. 이제는 나가야 할 때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또 호날두가 호날두 아니었겠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엘클라시코에서 골 넣고, 볼프스부르크와의 2차전에서 헤드트릭도 하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마지막 승부차의 키커로서 멋있게 성공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리가 공격수 중에 아직은 호날두에게 대적할 만한 선수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정한 공격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앙투안 그리즈만인데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의 방점을 찍는 선수죠. 이번에 그 프랑스 국가대표로 유로까지 나가게 되었고요. 득점력은 물론이고 공중전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선수고, 팀 동료를 활용하는 원터치 플레이도 굉장하고, 그리고 수비 가담도 활발히 해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 전술이 완성되는데도 큰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 스페인 언론 마르카 기록 찾아보니까 슈팅이 골로 연결되는 퍼센테이지가 24%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시즌 22득점 올렸는데, 이게 이번 시즌 호날두가 1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날두 골 많이 넣는다 해도 굉장히 슈팅 많이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그리즈만은 호날두보다 훨씬 적은 슈팅을 하면서도 22득점을 올렸어. 얼마나 잘합니까? 이런 선수가 와야죠. 어디 그냥 협박하는 애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라리가 베스트 11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이 베스트 11 여러분도 공감할 거라 믿습니다. 네, 잘 들었고, 11명 중에 혹시 쌀가루님이 생각하는 시즌 MVP를 한 명 꼽으신다면 누군가요? 역시 이제 리그 우승을 이끈 루이스 수아레스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할 팀은 전반기에 시도하지 않았던 저희가 새로운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오. 유럽 전체 베스트 11, 그러니까 유럽 전 구단을 대상으로 한 베스트 11이죠. 네. 이거는 쌀가루님과 제가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 결과 11명을 추렸습니다. 아주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여러분 어떤 선수가 뽑혔는지 한번 감상해보시죠. 먼저 골키퍼는 여러분들 이제 지겨우실 겁니다. 또 뽑았습니다. 야노블락. 이 선수는 현실적으로 이 선수를 뽑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다. 골키퍼는 이번 시즌 유럽 전체를 통틀었을 때 뭐 통계나 뭐 경기에서의 승도, 뭐 활약, 슈퍼세이브, 뭐 안정감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선수고, 클린시트도 현재 유럽에서 가장 많이 기록한 그런 골키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노이어, 데야 이런 골키퍼 많이 좋아하는데 오블락이 그들보다 뛰어났던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들도 아주 훌륭한 골키퍼들, 그리고 훌륭한 시즌을 보냈지만 오블락이 갖는 그런 상징성도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록이나 뭐 여러 면에서 이 선수 오블락만한 적임자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합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제 포백 라인으로 올라가서 왼쪽 측면 수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마르셀로, 그리고 오른쪽에 아틀레티코의 후안프란 이렇게 두 명 뽑았고요. 마르셀로는 앞서서 살가운님이 소개해주신 바대로 전 유럽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지금 현재 마르셀로에 비견할 만한 레프트백은 사실상 없다. 원탑을 꼽으면은 뭐 단연 뽑힐 만한 존재고, 반대편에 후안프란도 역시 한 시즌 동안 가장 꾸준했고, 결승전 어시스트도 그렇고 뭐 승부차기 실축은 하긴 했지만 베테랑으로서 아주 측면에서의 활발한 움직임과 수지, 체력, 뭐 정신적인 면 모두 통틀어 봤을 때 아주 완성도 높은 시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도 뭐 저희가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 우리 팀에 카르발도 있고 뭐 유럽에 아주 쟁쟁한 라이트백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후안프란이 낫다. 저희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백 두 명은 밀라노에서의 선제골의 주인공 레알 마드리드의 캡틴 세르히오 라모스를 뽑았고, 그리고 라리가 베스트 때도 소개가 됐던 디에고 고딘, 가딘 두 명 뽑았습니다. 이 두 선수도 마찬가지로 뭐 굳이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체감을 하셨으리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뭐 중요한 뭐 큰 경기에서의 뭐 그런 뭐 영웅 기질이라던가 뭐 안정감 뭐 여러 가지로 이 두 선수는 이제 뭐 유럽에서 확실히 이제 정점을 찍은 그런 센터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가도님? 네, 저는 이제 미드필더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요. 후방 미드필더는 역시 부스케츠를 뽑았어요. 사실 이 바르셀로나가 챔스 뭐 4강도 못 올라간 팀인데, 그만큼 이 부스케츠라는 캐릭터가 리가나 뭐 챔스 그 보여준 그런 존재감이 너무나도 뛰어났어요. 그 바르셀로나가 지금 수비진 개편이 되고 있는데, 이 수비진이 개편돼도 부스케츠가 여전한 그런 호흡과 기량을 뽐낼지도 약간 흥미로운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뽑힌 게 모드리치예요. 모드리치가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모든 공격에 이제 선봉장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중원에서 그 공을 소유하고
전개하는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뽑은 게 이번에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유벤투스의 폴 포그바를 이 친구들의 파트너로 뽑았는데요. 이 선수가 정말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피지컬뿐 아니라 볼을 다루는 기술이나 축구 센스 이런 게 정말 하루하루 갈수록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이탈리아 리그가 최우수 리그라고 불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포그바라는 친구가 이탈리아를 떠나서 어디로 갈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적으로 올라가서요. 공격적으로 3명을 뽑았는데요. 역시나 압도적인 활약을 보였던 수아레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득점왕 호날두 선수를 2명 뽑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잉글랜드 무대에서 뛰고 있는 깜짝 우승의 주인공이죠. 레스터 시티의 제이미 바디를 뽑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지금 뽑혔던 이런 쟁쟁한 선수들에 비해서는 바디라는 선수가 세계에 알려진 게 시간이 좀 짧죠. 근데 이번 시즌 그 바디라는 선수가 보여준 이 득점 감각, 요즘 게임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캐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레스터 시티를 캐리하는 능력, 이것이 너무너무 뛰어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실력뿐 아니라 이 중소구단인 레스터 시티라는 팀을 우승시켰다는 상징성까지 합치면은 이 제이미 바디라는 스트라이커가 갖는 이 열풍, 이거는 이번 시즌 유럽 베스트에 뽑혀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스트라이커 자리, 특히 제이미 바디를 뽑는 데 있어서 사회원님과 제가 논의가 많이 오갔잖아요. 바디 외에도 올 시즌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레반도프스키라든가 그리즈만, 오바메이양 좋은 스트라이커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과인도 있었고 그랬는데 역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레스터의 우승이라는 그런 아주 축구의 일생일대의 사건, 그리고 그 주역에 있었다는 좀 그런 상징성을 많이 담아서 선수를 뽑았고, 사실 이번 계기가 아니면 이런 선수가 또 언제 이런 영광을 또 누리겠습니까? 제이미 바디 앞으로도 좋은 골 감각, 좋은 플레이 계속 이어가 주기를 응원하고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아스날 이적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디가 이력서 낼 때 이제 마살 선정, 유럽 베스트 11 선정 이런 거 써서 내면은 벵거가 좋아하겠죠. 네, 이렇게 베스트 11 뽑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이어서 그리고 우리 마살 토크에서 회원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순간이죠. 댓글 읽어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과 이제 결승전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네, 먼저 첫 번째 댓글로 마르코스 요렌테라는 분이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묘목님이시죠. 네, 제 말 믿고 닉변했다고 하셨는데, 부디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선구한 이 되기를 응원하겠고요. 오프 시즌에는 우리 선수들 전 포지션에 걸쳐서 좋았던 점, 그리고 섭섭한 점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소중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늘스코어님께서 달아주셨는데, 이적 시장에 관한 이야기, 누가 들어오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코파나 유로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 중에 우리 팀에 왔으면 하는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수정님께서 쌀러드님의 목소리도 좋다고 남겨주셨고, 영광이네요. 유로와 코파가 있는 해이니만큼 우리 선수들 위주로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필름에 월드 팬들이 많으니까 과거 선수들에 대한 추억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지단 감독의 선수 시절 같은 이야기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레온 블랑님께서 정목 때 모습을 한번 읽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복층 구조예요. 2층에 우리 레알을 싫어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진짜 아틀레티 팬들인지 모르겠지만은 레알이 좀 미웠을 수도 있어요. 새벽에 여자친구랑 술 마시러 왔는데 막 1층에서는 막 레알 경기 틀어놓고 막 깍깍거리고 있고 그래서 짜증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지 아틀레티 골 넣으니까 함성 지르고 막 난리 발광이 났더라고요. 레온 블랑님께서 그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오프 시즌에는 이제 게임으로 좀 플레이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게임을 녹화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술, 자재의 문제가 있어서 마살이 돈 한 푼 받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술적으로 힘들어서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라울 대 토마스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정모 분위기 잘 들었다. 챔스 결승은 세트피스에서 간신히 골을 넣거나 승부차기에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 해주셨고, 주도권을 쥐고도 아틀레티코 두 줄 수비에 고전하다가 간신히 넣는 그런 그림을 예상했는데 완전히 반대여서 놀랐다라고 해주셨고, 아틀레티코가 노출한 허점을 지단이 잘 노려서 승리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 시즌 때는 이적 시장 이야기를 포함해서 올 시즌 전술적으로 의미 있었던 경기를 분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M 코바치치님께서 시메오네가 지단의 축구를 하고 지단이 시메오네의 축구를 하는 그런 경기였다. 카라스코에게 골을 먹혔을 땐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교체 카드까지 이어지면서 떨리는 승부였는데 결국 우승을 했고 또 이런 첫 시즌에 상당한 성과를 보여준 지단에게 박수를 돌리고 싶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모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밌었을 것 같다. 미성년자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정모는 없냐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새벽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축구 모임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대부분 이제 뭐 술집이나 뭐 그런 거밖에 없죠. 그래서 미성년자를 참여시키기에 아직까지는 좀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정채영님께서 이 정모 자리에서도 그 다 큰 아저씨가 후덕한 아저씨가 나가지고 정채현 하시던데 그 카르발이 이제 부상으로 빠진 게 최대의 변수였다고 생각하신다고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베일을 이용한 세트 플레이가 쏠쏠했는데 이번에는 베일을 머리를 이용한 게 아닌 베일의 발을 이용한 그런 플레이가 있어서 아주 색다른 모습이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선수들 퍼포먼스 평가나 또 이적 시장 관련한 이야기를 마스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나영은 메카님께서도 다음에 꼭 정말 나가고 싶다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유로나 코파에서 활약하는 우리 선수들 이야기를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하메스가 그 코파 개막전 나왔다가 어깨 탈골을 당했죠. 우리가 그 램의 이제 이벤트에 이제 하메스 몇 골 넣을까 했는데 뭐 3골, 4골, 6골까지 있던데 6골은 그냥 탈골 됐어요. 탈골. 네, 그리고 이제 피다 토레스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크로스가 카세미르랑 이제 함께 선 이후로 굉장히 잘한다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도 그 카세미르라는 존재가 있는 이후부터 크로스의 그런 플레이가 정말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중원에서 공을 잡으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그런 전체적인 공격 흐름을 읽고 마치 예언한다는 듯이 이 공을 어디로 보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겠다 하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중원이 정말 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곰님께서 악어를 잡으려면 늪으로 들어가야 한다. 어차피 이제 뚫기 힘들면은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간 것이 유효했다고 달아주셨고요. 이제 아틀레티코가 한번 당했으니까 다음 시즌부터는 오히려 공격적인 축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민경님께서 정말 말 많은 시즌이었는데 챔피언스리그 우승해서 다행이다라고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엔초 지단 지난해 얘기를 잠시 나왔었는데 아빠랑 같이 못할 거면은 다른 팀 가서 레알 마드리드한테 좀 조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마지막에 이번에 국제대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이 우려된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치치리치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네요. 제가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정말 처음 나갔는데 나가서 다행이었다고 승부차기 혼자 왔으면은 난리 날 뻔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막 환호 지르면서 봐가지고 재밌게 봤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지단 감독이 이제 교체 건 때문에 비판을 좀 받았는데 오히려 시메오네 감독이 그렇게 후반까지 카드를 아낀 게 의문이었다. 그리고 경기력이 생각보다 좋은 결승전이었기에 만족했다. 그리고 프리시즌에는 코파 유로에서 우리 선수들 위주로 이야기하는 모습 보고 싶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티님 항상 고생하신다고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15개가 달렸는데요. 정말 다들 너무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즌 베스트 이야기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시즌 베스트는 누군지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스터크 이번에는 시즌 베스트를 한번 꾸려봤습니다. 이분도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며칠 뒤면은 유럽 최고의 축제인 유로가 시작되는데 이스코가 좀 빠진 게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팀에 뭐 라모스나 바스케스 그리고 8명인가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다들 좀 더 잘해서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터크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